낙서란 한자의 뜻 그대로 물의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물과 책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낙서라 이름하였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물과 계곡의 상호 교류하는 이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음은 형체를 주관하고 양은 흐름을 주관하는 것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면 땅은 이를 받아 곳곳에 시냇물을 이룹니다. 물은 본시 형체의 얽매임이 없고 그 분별과 차별과 경계가 없어 이것을 일수로 부르며 일수가 신이라면 계곡은 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수가 온갖 계곡을 넘나들며 다양한 흐름을 이룹니다. 일수가 태백이라면 계곡을 흐르는 물은 소백에 해당하며 백이란 물들지 않은 본래의 청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백과 소백이 교류하는 이치를 이른바 양백리로 부릅니다. 이러한 양백리 내에는 또한 궁운의 이치가 있습니다. 궁은 하나가 좌우를 생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는 무극과 태극의 무궁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의 끝이 다른 하나의 시작으로 이어지며 그 좌우가 바뀌는 모습으로 이는 상호 교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는 양 날개로 방향을 바꾸며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물이 계곡을 타면 저마다의 흐름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을 삶의 관점으로 보자면 저마다의 운명을 이루는 것이고 행을 정신적 관점으로 보자면 저마다의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 또한 결국 이러한 행의 일환인 것이니 책이 음이라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모두가 그것을 공유합니다. 책에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분량에 따라 각각이 고유한 시간을 점유하지만 다양한 책을 서로 바꾸어 읽는 과정에 각각의 그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며 너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는 곧 너의 이야기가 되니 결국 모두가 전체의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사실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으며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으면 전부가 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책과 다른 점은 서로가 상호작용으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른 수많은 교류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 기본은 좌우에 있습니다. 좌우는 상대성과 작용 반작용에 기반하며 그 좌우가 바뀌는 것을 교역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으니 이 둘은 좌우 얽힘을 이루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보통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중의 얽힘을 이루게 되는데 일수는 이러한 좌우의 두 계곡을 거리낌 없이 넘나드니 이것을 교역이라고 합니다. 계곡을 타면 모두가 시공간을 타고 순간순간에 국소적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수는 모든 계곡을 점유하는 것으로 시공간을 본시 가리지 않으며 따라서 시공간이란 결국 행의 관점에서만 유효한 것이니 시간이란 대체 흐르는 것일까요? 행이 일으키는 허상인 것일까요? 흐르는 물은 저마다의 계곡에 갇혀 모든 계곡이 내 것인 줄 꿈에도 모릅니다. 따라서 국소성이란 결국 행이 일으키는 허상일 따름이며 그 경계 없는 이어짐을 가리켜 소위 귀신이 행하는 바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의 허공을 타고 낮과 밤이 끊임없이 번갈아 듭니다.
낮과 밤은 본시 하나로 공존하지만 우리의 관찰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밤을 잃어버리고 밤에는 낮을 잃어버리니 결국 하나의 허공이 갈아입는 그 두 옷의 얽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하나로 공존하지만 우리의 관찰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으니 지금 여기란 결국 우리의 인식이 늘 국소성에 얽매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저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으니 이것을 상보성이라 부르며 그 전체를 헤아리지 못해 우리의 삶은 항상 조삼모사의 우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전체는 항상 그 더함도 덜함도 없으니 이것이 등가 원리를 이룹니다. 낙서는 구궁이 마방진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등가 원리를 설명하였으며 비록 부분 차별이 있지만 전체의 합은 항상 일정한 값을 이룹니다. 낙서는 또한 음양이 양날개를 펼치며 거듭 교차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각각의 양날개는 모두가 하나의 중심을 공유하며 좌우로 얽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이 중궁에 들면 6으로 화하고 2가 중궁에 들면 7로 화하는 것이니 중심에는 항상 5가 개입되어 음양이 좌우로 얽힘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구궁팔풍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궁팔풍운동은 자연이 상호 교역과 보완을 통해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몸체에서 나와 좌우로 얽힘을 이루니 얽힘이란 결국 과보를 의미하며 이러한 얽힘의 구속을 풀려면 탐욕을 자제하고 극단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도의 서방 사구금이 낙서에서는 남방에 자리하고 하도의 남방 이치라가 낙서에서는 서방에 자리하니 이것이 소위 금화 교역으로 대저 금의 불이 들면 새로운 모습으로의 재탄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승 화강 병강리는 목욕 탕전을 이루는 것으로 이는 초기화를 의미하고 화의 자리에 금이 들고 금의 자리에 화가 들어 상호 교역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소위 탈겁중생 변화지전으로 이는 새로이 거듭나는 이치인 것입니다. 거치인 잎사귀를 갉아먹으며 늘 소외되고 괄씹었던 그 애벌레가 어느새 이리저리 꿀을 빨며 노니는 화려한 나비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애벌레와 나비는 저마다의 국소성에 갇혀 그 전체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도가 음양의 중첩과 분합을 통해 생멸하는 이치를 밝힌 것이라면 낙서는 음양의 얽힘과 교역을 통해 상충하는 이치를 밝힌 것으로 상충이란 음양이 중첩되면 이른바 상세간섭을 일으키는데 그 중첩과 얽힘 간의 교역으로 온갖 차별을 소멸하는 이치이니 따라서 천지도는 차별을 쓰면서도 마침내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도가 천궁이라면 낙서는 지을의 이치로 천궁 지을을 가리켜 궁을 돌아 일컫는 것입니다.